자, 이제 마지막 어려운 대손이 남았어요. 대손이다라고 하는 게 남았는데, 대손이다라고 하는 게 큰 손실이에요. 말 그대로 큰 손실, 큰 손실인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파산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19년도에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겠어요. 저는 돈을 2020년 1월에 지급을 해드릴게요.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회사를 찾아갔더니 이 회사 파산했어요.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럴 때 이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손실은 2019년도의 손실일까요? 2020년의 손실일까요? 뭐죠? 네, 여기서 이제 회계의 발생주의 개념이 이제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에 매출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실을 2019년도에 인식을 해줘요. 2019년도에 내년도에 못 받을 돈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근데 얼마를 못 받을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대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대손을 예상해라. 그럼 대손 예상을 언제 하면 돼요? 결산일에. 결산일에 대손을 예상해라. 예상한다는 얘기는 너희 회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 중에 얼마 정도를 못 받게 될 것인지 정도를 계산을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대손율 1%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10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가 1년에 하나씩 문 닫는 것 같아요. 거래처가 200개가 되면 2군데 정도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게 1%죠, 그냥. 그쵸? 그래서 1% 정도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정도는 올해의 비용으로 미리 처리를 해버려라.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래서 대손을 예상을 하게 되는데, 대손을 예상을 하게 되면 결산일날 정답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라. 뭐만큼? 퍼센트만큼.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가 대손율이에요. 대손율. 대손율만큼 무조건 충당금을 모아라. 대신에 충당금 모은 것만큼은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기업회계 기준상에.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파산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대손 설정했던 거, 그러니까 충당금이 모아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충당금으로 손실을 갖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 비용은 미리 처리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손을 예상해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에서 매출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율 그리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을 빼줘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고 나면 답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두 가지로 나와요. 충당금이 너무 많으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쵸? 빼야 되는 값이 너무 크니까. 그쵸? 빼야 되는 값이 작으면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쵸? 앞에 값이 크냐 뒤에 값이 크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냐면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해를 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대손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미리 비용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만큼을. 내년에 못 받을 걸로. 그런데 다음 해에 됐는데 202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파산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충당금 비용 처리한 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설정할 때는 그 전에 비용 처리한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만 설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은 얘가 완전 자동이에요. 붕괴까지도 자동으로 다 해줘요. 결산 문제 나오는데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얘가 붕괴를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실 게 없어요. 대신에 이론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원리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도 얘는 시험 문제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대손 나오면 무조건 땡큐. 왜냐면 그냥 버튼 누르면 알아서 붕괴까지 다 계산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틀릴 일은 없는데 이론상의 문제에서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회계 처리는 플러스로 나온 경우와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차변은 플러스 생겼다는 얘기는 충당금이 모자라다라는 얘기예요. 충당금이 모자라야 플러스가 생기겠죠. 맞나요? 충당금이 너무 작다. 비용 처리한 게 너무 작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해라. 라는 얘기가 플러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는 차변에 우리 뭐라 하냐면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제가 판관비라고 많이 써요. 판관비에 해당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 생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는 거고, 대손 충당금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봤죠? 우리 아까 이론 문제 푼 데서 나왔어. 뭐라고 봤죠? 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매출 채권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대손율이 1%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는 우리 회사는 100만 원만큼은 회수를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9,900만 원과 같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는 말은 해당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마이너스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거꾸로 없애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없애주시면 되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 남았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환입, 되돌려 보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판관비의 마이너스 계정. 이렇게 해서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는데 실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두 번째, 대손이 발생했어요.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실제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못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일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년도 결산일날 우리는 충당금이라고 하는 걸 모아놨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대변에 예를 들자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대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충당금을 모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순위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갖다 댈 거예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 범위를 초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100만 원 모아놨었는데 상대방 부도난 회사가 150만 원 부도가 났어요. 그럼 충당금 100만 원 메꿨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올해의 비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순위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충당금은 전년도에 내가 올해 못 받은 150만 원, 예를 들어서 얘가 15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100만 원은 전년도에 비용 처리했고요. 추가 5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상각비,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이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나중에 실기 풀을 때 설명드릴 거예요. 무조건 시산표를 조회하셔야지 돼요.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산표에 가서 충당금 먼저 조회하시고 그리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